실제로 달리기를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해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뇌질환 환자분들 중에 3년 동안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분이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달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세희입니다. 길 위의 뇌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소에는 하루 10km 정도 달리고요. 여름에는 해도 일찍 뜨고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어서 요즘에는 하루 한 15km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뇌질환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뇌질환에 걸리고 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도 많이 하시고 실망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병이 걸리기 전에 몸이 건강할 때 운동을 미리 저축해 두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였고요. 실제로도 많은 연구에서도 입증이 되었는데요. 병 전에 건강할 때 운동을 많이 해 두셨던 분들은 같은 병도 덜 걸리고 또 병에 걸려도 더 잘 낫고 그리고 그 경과도 혹은 예후도 달라지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파킨슨병이 매우 진행이 된 할아버지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요양병원에서 한 3년 정도 누워서만 계셨습니다. 사람이 3년 정도 누워 지내면 다시 걷거나 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이분이 근데 이제 다른 문제로 폐렴이 생겨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어떻게든 이분을 걷게 만들고자 해서 그분께 이제 보행기를 사용하게 해서 걷는 연습을 시켰는데 3년 동안 누워 지내느라고 한 번도 걸어보거나 서본 적이 없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이 놀랐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젊었을 적에 테니스 선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젊었을 적에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았었다면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력이라든지 혹은 신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휘가 안 되었을 텐데 이분은 운동을 하면서 지냈던 세월만큼 의지나 신체적인 능력도 다른 분들과 달랐지 않았을까. 운동을 통해서 내가 힘든 것도 좀 극복해보고 참아보고 어려운 것도 해봤던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런 것들을 해내는 데 반해서 운동을 하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같은 병에 걸려도 더 쉽게 포기하고 나는 못한다 이렇게 체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뛰어도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2014년에 미국의 한 연구진이 소개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심폐체력을 얼마나 향상시켜야 내가 도움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걸 달리기로 환산을 해봤더니 달리기를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해도 주당 50분 정도만 해도 사망률이 줄어든다는 걸 보고하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운동을 많이 해야 병도 예방하고 오래 살 거다 이렇게 많이 기대하시고 나는 그 정도 못하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들 많이 체념을 하시는데요. 본인의 신체적인 혹은 운동 능력과는 별개로 누구나 그 정도만 하면 사망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적은 양이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가 약이다 혹은 약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보는 뇌질환에서의 여러 사례를 말씀드리면 파킨슨병이 대표적일 텐데요. 파킨슨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난치병이고 불치병인데요. 현재 쓰고 있는 파킨슨병 약은 대증적인 치료이고요. 그러나 파킨슨병 환자들이 운동을 하시면 특히 숨찬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이분들의 뇌가 더 건강해지고 병의 진행이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파킨슨병의 약보다 운동이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가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개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면 개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다가 혹은 당뇨로 경구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같은 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달리는 것만으로도 혈압 조절이 잘 되고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고 이래서 약을 줄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에서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간 이렇게 복용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 약을 끊기가 매우 어렵고 약을 줄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달리기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달리기라는 걸 시작한 이후에 약도 줄이고 그러다가 이제는 약도 끊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달리기가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성격, 삶에 대한
대한 태도, 삶의 전반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한 세월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제가 동년배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체력이 좋고 잘 지치지 않고 그리고 잘 아프지도 않습니다. 체력이라는 것이 혹은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 꼭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환자분들이 제 외래에 오셔서는 되게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선생님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되게 활기차다, 힘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아침에 한 20km 달리고 출근을 하고 그리고 오전, 오후 진료, 종일 진료를 봐도 목소리가 굉장히 쌩쌩하고 힘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마 제가 일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달리다 보면 몸에 뭔가를 지니거나 몸에 들고 하는 것이 다 거추장스러워지기 때문에 점점 내가 가지는 것 혹은 지니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요. 내가 하는 행위에 계속 몰입하는 순간이 늘 있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의 시선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진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점점 이제 내가 소유하는 것 혹은 남에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점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는 것 같고 그보다는 내 몸의 상태나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밤에 하는 것이 수면에 방해가 실제로 되어서 지금은 기상 직후에 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달리기를 하면 이게 사람이 각성이 되고요. 뭐 약간 흥분도 되고 수면을 잘 취하기 위해서는 수면 전에는 너무 과식도 안 하는 게 좋고 너무 과한 운동도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달리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는데요. 사람이 자기 전에는 심부 체온이 조금 떨어져야 잠이 오는데 달릴 때 이제 올라간 심부 체온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경우가 나는 저녁 때 달려도 숙면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녁 때 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뭐 출퇴근 시간도 다르고 근무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달리기의 루틴을 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어떤 신발 사야 돼? 하는 질문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는요, 사실 자기 몸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정말 달리기만큼 정직한 운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전거처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가 더 빨리 타고 어떤 기기 변경이 불가능한 게 달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너가 유일하게 의존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신발인데요. 그러니 이제 좋은 신발이 나를 더 빨리 달려주게 할 것이다 라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발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발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개개인별로 자신한테 맞는 신발 그리고 맞지 않는 신발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요즘에 개발되고 시판되는 신발들은 대부분이 매우 잘 만들어진 신발들이기 때문에 다 좋은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발로서 득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 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닝 부상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되게 공통적으로 모든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러닝 부상의 제1의 요인은 바로 초보입니다. 그래서 초보가 아닌 러너에 비해서 같은 부상이 한 2.5배 정도 더 잘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Overuse injury라고 해서 과사용 손상입니다. 이게 그냥 모든 러닝 부상의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신체가 견딜 수 있는 외부 충격이나 부하를 그 이상을 내가 신체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가했을 때 내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초보들이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초보들은 운동 경험도 없고 또 내가 얼마를 달렸을 때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내 통증이 지금 주의해야 되는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좀 관찰해도 되는 달려도 되는 통증인지도 구분하기가 어렵고 처음에는 또 이제 재밌으니까 막 잘 달려지니까 점점 자꾸 욕심이 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부상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인의 몸에 대한 지식이나 운동의 경험이 아직 부족한 시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천천히 달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면 무릎 나간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무릎 나간다고 할 때는 퇴행성 관절염, 연골 손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인 거고요. 그러나 많은 러닝 부상 중에 제일 많은 부위가 결국 무릎입니다. 그래서 무릎 통증을 달리는 중에 이제 많이들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슬개대퇴 동통증후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과사용 손상의 예인데요. 무릎 주변에 뭐 어떤 연부 조직 이런 데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결국은 무릎을 과사용했기 때문에 무릎의 체중 부하를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러너스 니가 있다 그러면 달리기는 쉬고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는 하체 근육을 사용해서 앞으로 나가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리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 근육통은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다라고 부위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날카롭지 않고 좀 둔한 통증이고 그날보다는 그 다음 날 그래서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즉 그게 아니라 정말 좀 주의해야 되는 통증은 관절통 그리고 건, 인대 이런 쪽의 통증인데요. 이런 통증은 내가 어느 부위가 아프다라는 걸 사실 손가락으로 짚을 수 있을 만큼 좀 특정이 가능한 통증이고 좀 날카로운 특성을 띠고 달리는 중간에 아픕니다. 특히 착지를 한다거나 체중이 부하되는 순간에 아프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달리는 중간에 혹은 달리지 않더라도 걷거나 뭐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아프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아프다. 뭐 이런 종류의 통증이라면 이 달리기를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달리는 주로까지 약 15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15분 정도 걷는 것이 약간 워밍업이 됩니다. 하체에 대한 워밍업이 되고 그래서 저는 별도의 스트레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추워지는 겨울 이런 때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좀 많이 충분히 해준 후에 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러닝 후에 스트레칭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러닝 만으로는 모든 부분이 똑같이 건강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러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운동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 운동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이제 러닝과 다른 종류의 운동이라고 해서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 운동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러닝의 어떤 보완적인 요소가 강한 운동은 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력 운동 반드시 챙겨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요가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러닝 후에 요가 이런 것들 사실 되게 좋습니다. 보강 운동은 꼭 해야 됩니다. 달리기만을 하면 특정 근육만 자꾸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무릎 연골을 내가 보호하면서 달리기를 하고자 한다면 무릎을 안정화시켜주는 여러 가지 근육, 즉 앞쪽 허벅지, 뒤쪽 허벅지, 옆쪽 허벅지, 안쪽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을 다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코어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지를 할 때 몸에 굉장히 큰 충격이 순간 가해지는데 그 충격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몸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코어 근육이기 때문에 코어 근육은 별도로 좀 따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달리기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어 운동 대표적으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플랭크인데요. 정적 플랭크를 오래 버티는 것보다는 다양한 동적 플랭크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팔굽혀펴기, 턱걸이도 굉장히 좋은 코어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그레이즈도 좋은 운동입니다. 웬만한 하체 운동, 그러니까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을 할 때도 코어가 일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코어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러닝을 거의 배우지 않았고 제가 혼자서 늘 뛰었었는데요. 러닝을 배우러 간다고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러 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러닝 클래스 중에서는 자세 이런 것들을 교정해주는 클래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세 그리고 테크닉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요건, 심폐 체력이나 근력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교정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고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니 자세를 교정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심폐 체력이나 근력과 같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단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결과물인 자세를 어떻게 해가지고 더 잘 달리게 하겠다. 특히 그것을 돈을 내고 내가 그런 거를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달리기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게 된 가장 큰 건 달리기가 재밌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가 재밌으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누가 그걸 왜 하냐고 이해 못하겠다 해도 혹은 내가 바빠도 달리기를 하러 나갔던 거죠. 처음부터 달리기가 재밌지는 않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3월 달에 달리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4월 5일 5km 대회를 하나 신청을 해서 나갔는데 제가 놀랍게도 5km 대회를 안 걷고 쉬지 않고 달려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의대 시절까지도 늘 앉아서 공부만 했지 운동은 내일이 아니야 이렇게 아주 담을 쌓고 지냈던 사람이었는데 한 번에 5km라는 성취를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성취를 하게 되어서 제 자신이 사실 되게 신기했었고요. 나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운동을 완전히 다르게 느끼게 되었고 재미를 붙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보들께 달리기에 재미 붙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 달리는 친구들을 좀 사귀어라. 그래서 달리기에 대해서 수다도 떨고 달리기에 대해서 서로 궁금한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왜 덕질도 같이 하면은 더 재밌고 한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대회 나가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장기적인 목표 나는 나이 들어서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이 들어서 가족한테 신세를 지지 않을 거야. 이런 장기적인 목표는 사실 잊어버리거나 해이해지거나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인 목표, 가시적인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내가 2달 뒤에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혹은 3달 뒤에 대회에 나가야 되는데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달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열리는 지역구에서 열리는 대회 그리고 특히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그 지역의 특산물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지역 축제로서 달리기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달리기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또 대회에 나가보면 그 대회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즐기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달렸을 때 그 희열이나 그 기쁨이나 약간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다른 대회나 다른 달리기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대회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달리기를 하십시오. 달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거 할 수 없는 거다. 혹은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굳이 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라는 조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에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성인 질환, 대사성 질환도 모두 생활 습관병입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나이 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다양한 뇌질환도 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들께 그렇지 않다. 달려야 할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지금 잠재된 능력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달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달리기이니까 달리기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